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금융기관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체계화 시스템이 강화되자 범죄 집단 테러 조직들이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가 복잡하고 금액이 큰 무역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는 금융, 운송, 보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다중다각적인 비즈니스로 법제도, 세관 절차, 사용 언어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역거래에 대한 자금 세탁 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응이 미흡한 금융회사들의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되어 강력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며 문제가 되면서 무역거래 기반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에게 89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되었고,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보다는 적지만 기업은행에 8,400만 달러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올해 6월에 신한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 수준 미흡으로 인해 2,500만 달러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BNP 파리바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수단, 이란, 쿠바 정치권을 위해 1,9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와 은행 고위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위성은행을 설립한 뒤 수단 정부가 이 은행들을 통해 자국 내에 있는 미국 달러를 해외로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결국 벌금 89억 달러가 부과되었고, 이번 합의로 BNP 파리바는 뉴욕주 은행 영업권 취소 조치는 면했지만 뉴욕지사를 통한 원유 및 가스 관련 달러화 청산 업무를 1년간 중지하는 고강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국내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 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란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되는 사건이 IBK 기업은행 뉴욕 지점에서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의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신한은행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현 유지하지 못해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금융활동 관련 거래를 핀센에 적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500만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 제재국가의 무역거래로 위장한 송금이나 자금 중개로 발생된 것으로 해외 사례의 경우 금액이 매우 크고 고의성도 인정되어 상당히 고강도의 벌금과 제재를 받았으나, 반면에 국내 사례는 해외 사례 대비 금액이 적지만 1,00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이 해당 금융기관에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재국가나 제재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의 사유가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과 내부 인력 충원 부족과 같은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이상 거액 외화송금 사례를 기반으로 조사를 시작해 금융권 일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3개 금융사를 통한 83개 업체에서 총 12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의 주요 골자는 1선 방어 영업점, 2선 방어 본점 외환부서, 3선 방어 자금세탁 방지부, 준법감시부, 검사부, 영업추진부에 이르는 3선 방어 내부 통제 체계의 구축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은행들은 내부 통제 체계 구축 시 단순히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제재와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해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아직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대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국내 은행권의 안티-TBML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의 경우 2017년 IBK 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수출입 사기 등 외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외환 특이거래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 9월, 2022년 2월 각각 TBML 점검 플랫폼을 오픈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거래 점검, 거래 모니터링, 거래 위험 평가, 제재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된 모든 외환 거래를 대상으로
무역 기반 자금 세탁 고위험 거래와 글로벌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 점검을 통해 해당 거래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 거래의 여러 국가들 및 수출업, 수입업자, 운송업자, 은행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KYC 및 CDD, 거래 모니터링의 수행에 많은 외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무역 과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듀얼 유즈 굿즈란 민간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굿즈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다이어그램스, 도큐멘트 등을 통칭하며 주로 무기나 병기 등 특정의 군용 목적은 물론 산업 부문에도 응용될 수 있어 범죄단체나 테러리스트들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최근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 및 홍콩,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무역거래에서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관리 및 모니터링 요구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무역거래에서 듀얼 유즈 굿즈의 포함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신용장, 선화증권과 기타 무역 서류에 표기되는 실제 이중용도 품목과 높은 연관성으로 일치하는 상품을 대조하고 찾아낼 수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자금 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주체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규정이 심화되며 금융기관은 이 요건에 부합하는 실소유자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변동되는 법인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외부 정보와 연계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무역 기반 자금 세탁 움직임의 증가에 따라 무역 업무를 지원하는 은행에서도 AML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대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의 외환 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무역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 활용하여 무역 기반의 자금 세탁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운행되는 선박들의 실시간 운행 정보, 선박의 종류 및 특징, 선박 소유자 정보, 출발지, 경유지, 기착지 및 생션 해당 여부 및 다양한 범죄 연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선박의 불법적 움직임, 생션 대상 확인, KYC 업무 및 관련한 지배 구조 확인 등 안티-TBML 업무를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체 무역과정 점검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및 안티-TBML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외부 데이터 및 리스트 수집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집된 각종 외부 데이터와 무역거래 관련 서류의 정보들이 OCR 처리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외부 상용 데이터들과의 매핑 과정을 통해 거래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체크하도록 구성해야 하고 AI를 적용한 안티-TBML 업무의 완성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